지난주에 갔다 오면서 우리 저기 여기 저하고 같이 오신 김모 선생님 말씀이 아니 베트남만 통킹만만 거짓말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외 없이 꼭 전쟁에 시비를 건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한국 전쟁의 그 동기를 얘기하면서 간단히 나중에 통킹만 얘기를 몇 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제 1945년도 8월 15일 날에 그런 현대사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제가 그건 오늘 반복을 하지 않고요. 미군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그 뭐 여러분 메가드의 보고령 웬만하면 다 아시죠? 보고령을 보게 되면 제가 그 어디 뭐 말씀 잡고 어디 그 뭡니까 이런 야외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이거 도대체 강간을 한 놈은 나는 강간했다고 하는데 강간당한 여자는 화간이라고 하는 게 이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일제가 패망하면서 9월 8일 날 미군이 들어왔는데 들어갈 때 메가드 보고령 제1호는 뭐냐면 승리에 빛나는 우리 그 연합군은 오늘 38도선이냐면 점령한다라고 정확하게 영어로 occupy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liberate 해방시킨다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남한의 역사적인 전부 다 해방이라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나라는 거짓말. 난 어디 좀 너무 내가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나요? 난 내가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보려고 애를 써도 이 역사에서 왜곡 날조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그래서 이 이제 메가드가 포고령에서 점령한다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1, 2, 3호를 발표한 걸 보게 되면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한다. 예, 그럼 점령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그 당시에 소련의 치스차코프 그 소련군 저에서는 우리는 해방시켜준다고 했어요. 이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방을 위해서 도운다고 했지 점령한다면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소련군들이 만약에 조선 인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놈은 사형시킨다고 했지 실제로 많이 죽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소련에서는 그 당시에 그 38도선 북에 돌아가지고 그 소련군들이 부녀자의 에게 행패를 부린다거나 인민을 괴롭히는 것은 경중에 따라서 부녀자의 이 성폭행문 이런 게 다 사형시켜버렸어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점령군인데 행세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느냐? 소련은 말이야. 그걸 점령하라고 들어왔고 여기 미군 해방. 이거 우리 거꾸로. 예. 그러니까 외국 난초된. 그건 역사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국민학교 때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제도권 교육을 안 믿어요. 지금도 뭐 누가 얘기하면 첫 단초부터가 이게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잘못 끼워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갖다가 누구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진보 제가 주제넘는 얘기 진보 학자 교수 이런 말하면 제가 욕먹을지 몰라도 얘기할 건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무시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더 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 안 하겠습니다. 왜? 진실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왜 이 책을 써야 되느냐. 내가 그랬어요. 모 씨한테, 모 교수한테. 그건 니들이 써야 될 이 책이야. 이건 미국 공부 와서 니들이 써야 돼. 왜 내가 생업을 다 접고
수술대에서 눈 위에 눈 찌어가면서 내 하면서 이거 쓰겠느냐. 이들은 진실을 말 안 하는데 너희들은 제도권에서 돈 받고 대우받고 나는 내가 팔아먹어가면서 내 몸 망쳐가면서 응? 근데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제도권은 내가 왜 지금 제도권 얘기를 하느냐. 국민학교 4학년 때 말이죠. 우리 선생이 그때부터 나 이제 이게 이제 그때는 내가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때는 머리가 좀 굵어지면서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 무슨 얘기했으면 담임 선생이 저희가 방문교육이죠. 애들한테 4살짜리 4학년짜리는 뭘 합니까? 국민학교 4학년짜리 얘들아 타스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통신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아니 세상에 거짓말쟁이가 자기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에이, 막 그런 뜻이 아니야. 막 그냥 선생님 말하면 듣지 뭘 질문을 하고, 야, 군밤을 얼마나 아프게 그냥 이게 하는지. 그때부터 이거 물어보면 혼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역사라는 가정이 없다. 역사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럴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그럼으로써 역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근데 우리는 가정하지 마. 그냥 가르치는 대로 배워라. 야. 그게 왜? 외국 낮춰된 역사니까 자꾸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들통이 나죠. 그게 이제 이 남녘에 외국 낮춰된 역사가.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이 아까 포고령에 보게 되면 모든 언론의 출판의 자유, 언론의 우리 군정청의 그 지지받을 그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군정청 포고령이 그냥 언론 뭐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포고령 딱 해놓고 나서 언론에 관한 포고령 포고령에서 이 법률이 여러 가지 법률이 있듯이 많습니다. 그게 보면 그다음에 통신 여기 우리 군정청에 허가를 받고 북하고 통신해라. 북하고 통신 못한다. 교류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북에서는 그렇게 한 게 없어요. 그 자료를 봐도. 여기서 철저하게 그냥 바로 식민지니까. 제가 지난 8월 말에 중앙지검 공안 2부 차장 검사가 영상 이제 제가 이제 보수의 조사 여러 날 받고 다 틀리고 이제 압수당하고 한창 지나고 나서 박근혜 때 시작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갖다가 제가 문재인 때 지난 8월달에 했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이제 6.25 전쟁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아니 무슨 말이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미국의 그 작전 지휘권 그래서 내가 그게 검사님이 아는 전부지요. 그게 아니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나라는 괴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괴뢰가 무슨 그건 작전 그건 새빨간 왜 여기도 그건 세뇌식 개 거짓말이다. 어쩔 수 없이 북이 침공해 왔으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니까 미군의 지휘를 받게끔 그 작전권 이양 서한을 이승만이가 보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니다. 미군정이 이제 만 3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군정의 만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터 기간입니다. 원래 인큐베이터에서 그걸 좀 사람답게 만들어놔야 우리 어린애들도 피덩이가 만들어놔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면 걔가 숨을 쉬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일제에서
일제에서 벗어나니까 바로 이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개로, 자기네 식민으로 길들이기 위한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한 여러 법령과 자료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혹시 그 당시에 남한 8월 15일 날이 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로 돼 있죠. 그거 하고 나 일주일만이니까 뭐 8월 22일인가 23일인가 지금 못 보시 뭐냐면 한미간 군사 안전에 관한 잠정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분경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가게끔 이미 왜? 일단 법적으로는 한국이 독립국가로 이제 섰잖아요. 미군정이 이제 그것을 하고. 그러니까 최초에 필요한 게 바로 물리적인 통제입니다. 그러면 군경 아닙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요, 군과 경찰이 구별이 안 돼 있었어요. 군이 경찰이고 그 정도로 그냥 바로 미군의 이 병장인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훈련 지휘권을 미군이 갖는다고 군사 안전에 관한 잠정 협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있는 사령관과 이승만 이게 안 맞죠? 여기에 있는 한마디로 이게 뭐 한 별 3개하고 일국의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협정이 됩니까? 사실 협정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요즘 그 해리슨가 그놈 그 외놈 튀기인가 그놈이 나와가지고 여기 뭐 행세하고 있는 거 뭐 여러분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때 이미 이제 그게 이제 이 군사의 모든 무력에 대한 통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저 군정기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38선 근처에서 이제 무장 서열을 일으키는 게 누구냐? 남쪽입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미군이 이제 물러가고 미 군사 고문단장이 이제 사실상 미군을 통제했죠. 아니 여기 남한을 통제했죠. 그 로버트 준장인가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외신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38선상에 일어나는 모든 충돌의 대다수는 내 지휘하에서 한다. 내가 하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은 여기에 있는 거의 남한 군대의 책임자라고 하는 그 인간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일으키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상부의 지시, 즉 미군의 여기 땅 하라는 지시를 기다린다. 처절 북침전쟁.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점심은 뭐 어디서 먹고 저녁 어디서 먹고 뭐 매일 이성만이가 매일 나발 부르던 게 그거 아닙니까? 북침전쟁. 그러면 저 간단하게 북침전쟁 누가 일으켰느냐? 남한이 했죠. 그러니까 남침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2011년도 5월인가요? 매주에 월간조선에 김종필 PD가 죽기 전에 인터뷰에 양심 고백이라고 지금 말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들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일으켰어. 그 나왔어요. 김종필가 그 당시에 육군본부 북한 과장이었습니다. 중위로서 정보과장. 그 바로 그 사람 공식 명칭이 그거였어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흔히 깨고 있죠. 그 양상. 그 사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사자가 소위 수구들이 그래서 떠받드는 김종필이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물론 여러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만 김종필이가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고백이니까. 늘 죽기 전에 그것도 죽기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탁 얘기를 한 거니까. 예. 그래서 6.25 전쟁은 흔히들 무슨 아니 이게 아니다 저기 기다 하는데 나는 그 검사 앞에서 당당히 얘기했어요. 그거 북침전쟁. 아니 내가 목이 칼을 들어 한 말을 한다. 그리고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나 법정에 세워라. 내 전부 다 얘기하겠다. 나 안 썼습니다. 사실. 저 기소 유예시키더라고요. 제가 제목이 뭐냐면 이적 표현물 제작 반복. 네, 책하고 관련 그 다음에 공무 찬양 이렇게 있었어요.
예, 했었는데 뭐 나는 뭐 한번 붙자고 이제 큰소리 빵빵 쳤는데,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이 전화기를 녹음을 옷을 덮어가지고 8월달이니까 이걸 입고 왔습니다. 이걸 다 덮어놓고 이제 영상 녹화실에 대화를 했는데 각오를 하고 했죠. 어차피 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계신 분 한 분은 집에 와서 들었습니다.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뭐 검사가 왜 이 나라가 괴뢰냐? 괴뢰가 아닙니까? 주권이 없는 나라가 괴뢰 아니냐? 뭐예요 주권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제가 따지고 들었어요. 국가의 주권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국가의 의무고, 그러기 위해서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권은 뭘로 표시가 되느냐? 군사주권이다. 그거 지키려면 군사주권. 그럼 군사주권은 뭘 행사가 되느냐? 군사를 지휘하는 작전 통제권인데, 우리나라 군법 60몇 조에 보면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데, 유사시에 누가 하냐? 대통령이 하냐? 미군 사령관이 하냐? 맞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제가 국무부에 있는 자료를 쭉 얘기하면서, 여기는 남한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두 개 안 내는 나라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그랬어요. 미 국무부에서 그 내부 자료를 보게 됩니다. 남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완벽히 통제된 나라라고 해요. 예. 그 정도로 걔들이,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이 얘기가 나왔죠.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우스코리아는 곱지만 경멸스러운 동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스코리아는 밉지만 존경스러운 적이라. 예. 그게 그 얘기를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 노폭 주립대학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미국 국무부 그 사람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 프레시아닌가 어디 보면.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차마 미국의 국무부의 실명은 공개 못하겠지만은 내가 학자로서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내가 그렇게 들었고, 뭘 다 날짜까지 적었어요. 예, 그 정도로 뭐 사실이고요. 자, 6.25 전쟁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그 6.25 전쟁은 우리가 배웠던 것은 1950년도 6월 25일 날 뭐 조용하던, 그래서 그 관련되는 것은 제가 상세하게 제 책에 서술을 해놨습니다. 뭐 여기에 오셔서 빌려보셔도 되고요. 대학 도서관 가도 제 책이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전개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그 민간인은 어떻게 죽였고, 그 민간인을 죽이는데 그 바로 조정한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뭐 구펠러니 뭐 이런, 그 당시에 여기 남한에 와서 끄덕거리는 놈들이, 그 당시에 일본은 미국 내부에서 그 언론에서 비판도 형적이지만 받았잖아요. 학살 사주했다. 또는 무기방조라니요. 사주. 예. 그렇게 이제 양키 놈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아까 통킹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킹만 사건은 아예 너무 황당하게 거짓말을 해요. 얘들이 그 북부 베트남에 이제 기습 특공대를 보내죠. 자기네 괴뢰에 남부 베트남의 군인들 보냈는데, 그걸 내용을 아니까, 누구는 이제 수법을 아니까, 북부 월명에서는 미국의 함선에서 일체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통킹만에서 멀쩡하던 이 자기네 함선이 북부
베트남 의뢰 공격을 받았다. 이러고 이제 존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 의회에다가 긴급 선전포고 하겠다 요청을 합니다. 공격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벌이죠.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존슨 자 벽으로 했었어요. 사실 그날 의뢰 공격은 없었고 그 바다에는 고래가 물뿜어 되는 것뿐이 없었다. 예. 예, 그게 진실입니다. 결국은 그러나 제가 이제 한국의 뭐 현대사 부분 뭐 이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미국의 전쟁사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이제 통킹만 전쟁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뒷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혹시 한국에 관련되는 거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끝나고 미국은 왜 망하느냐? 바로 이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양키들이 아마 달러라고 하는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미 진작 끝났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베트남 전에 끝날 때 이미 미국 상당 부분 무너졌죠. 그런데 이 미국을 이끌어간 두 축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소위 악마들의 집단. 그 악마들의 집단은 여러분 아시는 그 일루미나티 유태자본,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유태자본입니까? 걔들과 그 군산복합체 지금 뭐 럭키드 마틴이 뭐 보잉이니 뭐 별별로 다 그놈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나라가 이제는 끝판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한 게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하여간 어릴 때 관심이 많은데 저 국민학교 한 고학년 때 아이젠하워가 여기 왔었어요. 와가지고 태극기 들고 나가라고 해서 환영하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충계천인가 뭐 어찌저찌고요. 예. 그때 아이젠하워가 아마 그 6.25 끝나 내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퇴임 연설에서 뭐라냐면 이 나라를 망치는 게 군사복합체라고 했어요. 뭐 정확한 얘기예요. 왜 전쟁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놈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이 이 전쟁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전쟁 중독이 결국은 미국을 망치는 한 큰 사건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패배해가지고 그때 이제 중재를 요청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때까지는 일월덕덕발된 중국의 중공에 뛰어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핑퐁 외교를 시작을 했죠. 키신저가 와서 다리 놓고 그다음에 닉슨이 뭐 가서 마오쩌둥 만나고 주얼레 만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좀 하고 이제 우리 좀 명예롭게 철수 좀 하게 해달라. 저는 요즘 그걸 보면서 옛날 걸 하면서 요즘에 정의 문제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오버레이트거든요. 예. 자, 근데 왜 그때 그랬느냐? 달러가 1971년도 제 기억에 8월 15일 맞을 겁니다. 이제 미국이 끝날 무렵에 금 태완 정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미국의 돈은 금으로 바꿔주기끔 1온스당 35달러로 바꿔주기끔 돼 있었죠. 그게 1944년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체결한 브레튼 우즈 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통화를 파운드가 대신에 이제는 기초 통화로 만들고 그 전까지는 파운드였습니다. 근데 파운드는 이미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미 힘을 잃었죠. 왜냐하면 금이 없었습니다. 금은 왜 없었냐? 2차 대전이 한창 진행될 때 이제 영국의 상선들이 독일의 유보트한테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거의 절반이 그 유보트 공격에서 다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처칠이 긴급하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군사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가 해드리죠. 그 대신에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금덩어리, 금괴, 그 안전하지 못하니까 우리한테 갖다 맡겨. 그 얘기 뭐예요? 내놓으라 얘기예요. 결국은 그 금 다 영국에 있는 금을 다 실어갔어요. 그 대신에 이제 구축함들, 쓰레기 구축함들, 썩은 구축함들 갖다줘. 그럼 그 다음에 또 진주만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 이미 영국은 미국한테 부채졌죠. 뭐니까 군사 공짜로 대줍니까? 배를 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 내놓으란 말 못하죠. 그치 해 얼마. 그 영국은 그 금 다 주고 나서 돈이 모자라니까 빚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끝나요. 자, 바로 그런 상황이 베트남전이 끝나면서 미국한테도 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베트남전의 막바지에 왔을 때 닉슨이 괌에 가서 괌 독트린을 얘기했죠. 그때 뭐냐? 그 전까지는 우리를 따르던 미국의 우산 밑에 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뿐만 아니고 모든 재래식 무기도 우리가 다 도와주고 다 방어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닉슨이 했던 괌 독트린은 뭐냐면 우린 더 이상 재래식 무기나 재래식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제부터 핵 우산 외에는 우리가 니가 제공 못해주니까 각자 해라. 그래서 나온 게 박정희의 그 자주국방입니다. 예, 그 맥락이. 그러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박정희 이거 목 잘리게 생겨. 그러니까 쫓아 북에다 이월하게 보내가지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쪽에 보험좀 들어놓은 거죠. 예. 이 그 7.4 남북 공동성명의 맥락은 뭐 박정희가 진정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들었죠. 예. 요즘 나는 문독이랍니다. 문총독이 하는 짓을 보면서 그 정치라는 게 다 거의 다 반복이 되고 비슷하게 맞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유사한 걸 저는 봅니다. 뭐 본다기보다 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당시 얘기로 돌아가면 69년도에 괌 독트린으로 이미 미국은 더 이상 이제 국제 경찰로서의 완벽한 무기는 핵 무기는 안 된다. 그 대신 왜 핵까지 지금도 핵 무기는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핵까지 줘버리면 미국의 통제력을 상실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 괌 독트린 한 지 한 2년 만에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이미 그 전쟁 비용으로 풀었던 달러를 가지고 와서 금 내놓으셔. 알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이 뭐 프랑스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달러 가져왔으면 금 내준다면 뭐 달러 예를 들면 100만 불 가져왔으니까 거기만 이 온스당 35달러 계산해 35달러 가져와 이로서 내라 이거죠. 이거 조금 주다 보니까 이거 잠깐만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정지. 그러면서 이게 부도 아닙니까? 부도낸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 준다고 줘야죠. 그럼 브레튼 우드 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기축 통화가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죠. 그래서 군사력 힘이 있었으니까 까부면 치니까 70년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패권이 약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소련을 갖다가 아프간의 그 수용으로 밀어넣죠. 소련의 힘을 갖다 빼기 위해서. 근데 옛날에 그 소련이 아프간을 이것은 침공한 게 아닙니다. 아프간 정부에서 왜냐하면 미국이 반군을 육성을 했죠. 예, 그 무자헤딘 반군을 육성을 하니까 그 아프간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소련군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했냐? 소련이 아프간 침공했다. 그 당시 뭐 다 크게 돼 있어요. 색깔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그 반군을 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련을 갖다 그냥 흑탕소에 진흙탕소에 그냥 빠뜨리는 거죠. 소련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미국은. 그러면서 그 뭐 약해진 달러의 권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바로 그때가 석유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오펙의 회원이 아닙니다. 산유국의 그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뭐 사우디가 그 의장이었었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미국의 한마디로 지위를 받는 그런 나라고. 왜? 사우디의 왕정의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그런 동생 관계 때. 그러니까 오펙을 통해서 모든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니면 못하게끔 문제. 오펙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사우디야 뭐 미국 말입니다. 그 대신에 사우디는 독재 왕정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나온 게 이제 오펙의 그 석유를 달러로 하면 결제가 안 되니까. 그럼 뭐예요? 결국 달러가 뭐 금으로 보증하나 석유로 보증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달러가 이제 석유 사니까. 그러면 필요 없더라도 달러를 미국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실전 좋던 달러 보여야 돼요. 그런 달러의 효력을. 그 바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담 후세인이 죽은 제일 첫째 이유는 달러 안 받겠다는 말입니다. 마구제를 찍어내는 종이 작은데 더 이상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오페크가 이제 이 깨진 위기에 이제 해놓으니까 이거 손 좀 봐야 된다. 산유국 다 손 봐야 되겠다. 그러게 시작한 게 바로 아들 부시의 그 아프간 이라크 침공이죠. 여러분이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아실 거고 어떤 분은 막연하게 아실 겁니다. 9.11은 미국 내부에서도 9.11 보고서를 본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양심적인 사람들이 9.11 보고서는 완벽한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소설. 그 얘기는 뭐냐? 9.11은 역시 자폭테러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여러분 이 비행기 그 기름이 휘발유인 줄 아십니까? 석유예요. 이 발화력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 기름 냄새 그 기내에서 나죠. 휘발유 냄새 아니고 석유 냄새입니다. 나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석유라고 하더라. 그 항공유가 석유가 건물 뚫고 들어가면서 살아 가라앉는 거예요. 불가능, impossible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학자들 얘기가. 그런 거 이제 보고서를 갖다 미국 내부에서 여론이 앞이빨 치니까 그걸 갖다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보고서가 뭐냐? 물론 자기네가 반역행위를 호도한 보고서지요. 그럼 그걸 왜 했느냐?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론의 위주로 합니다. 옥면 백성들 띄워가지고 선동해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아예 뭐 선거 개표 조작도 하고 투표 조작도 하지만 거기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때 그 진주만 아까 얘기한 필수품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루스벨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런 진주만 같은 사건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미국에 있는 그 부모 그 장병들의 부모한테 군인을 갖다가 여기다 내놓을 수 있겠느냐. 맞잖아요. 바로 그게 여론 조작한 건데 이번에 9.11도 그 여론 조작했다는 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PNAC 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라고 하는 미국 내부의 그 네오콘 보고서가 아주 원문이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책에 제가 원문 그대로 필요한 걸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새 미국을 위한 세기를 위한 과제라고 하는 보고서에 거기에 멤버 하나가 존 볼튼이에요. 예. 근데 그게 주로 어떤 놈들이 들어가니 유태계가 많아요. 존 볼튼 가면 유태계로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보고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아프간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면
한번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 행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부의 여론을 갖다가 우리 호도할 수가 있게 전쟁을 벌이기가 힘들다. 뭐 경제권도 그냥 쓱 주시도 않은데. 그래서 이 9.11 갖다가 일으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실 9.11 나고 나서 그때 이제 한참 제가 책을 이제 시작했을 때입니다. 하면서 하고 있을 때 그런 스포를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제가 요즘에 그 당시에 초창기에 나오는 언론 뉴스들은 통제는 안 받았지만 장기간 그놈들도 언론도 미국의 주요 언론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러나 간간히 이렇게 미국에서 뉴욕 타임스나 주요 말고 일반 그 좀 뭐 이렇게 독립 언론 같은 데서는 튀어나와야 되는 진실들이 열심히 눈 빠지도록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탁탁탁 잡혀요. 사람 이름하고 이렇게 잡혀서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사라졌거든요. 없어지고 죽었고 교통사고나 그 다음에 그런 뉴스가 막 그런 게 또 나와요. 독립 언론에서 그거 옳은 말은 다 죽었어요. 최근 뉴스에는 그거 진실 밝혔다가 일가가 몰살당했던 거 뉴스에 뜨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이 아마 집에 있는 반려견까지 죽여버렸더라고요. 그 온 가족을 그 9.11에 대한 그 진실을 밝히는 그 뭐 비행기 기장이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 정도인데 자부지간 그런 거를 제가 뭐 양키놈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어떻게 죽인다는 거 죽일 사람은 죽이고 어쩔 수 없이 못 죽이는 사람은 못 죽이고 뭐 이게 여러 가지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여도 될 만한 놈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자국민이든 내국민이든.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뭐 나도 제일 처음에 이 책 쓸 때는 각오하고 썼다. 예, 정말. 근데 그 9.11이 이제 이렇게 아까 새 미국을 위한 세기문 과제 그 책에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론을 이끌기 위해서는 터져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딱 9.11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9.11이 얼마나 황당하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한테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 날개에 있는 석유 가지고 그게 뭐 석유는 폭발해가지고 그 빌딩이 무슨 종이로 만드는 빌딩도 아니고 어떻게 폭삭 가라앉아. 그 불가능해요. 근데 그 9.11 이야기 되는 며칠 전에 내 이름도 기억나. 각태호인가 무슨 그 소방관이요. 그 지역 소방관이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하루 그 문 닫고 그 대청소했다고. 예. 그거 뭐예요? 폭발하는 장치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 그 말 그 당시에 했는데 자 우리가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9.11이 터지고 이제 쫙 쳐들어간 게 아프간부터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프간 빈라덴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빈라덴은 이미 미국 연결돼 있어요. 빈라덴과 미국은 지금 IS와 미국의 똑같은 관계 적대적인 공범이에요. 그 자료들은 제가 뭐 각고의 자료를 갖다 거기다가 책 보면 써놨어요. 아니 빈라덴이 말이야 병원에 있는데 병문안 놓는 놈도 CIA 놈이야. 그 당시 옛날에.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니까 아프간에서 빈라덴 인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중부군이 뭐냐면 걔들이 이 남부군, 중부군, 동부군 이게 아주 큰 이제 군단 지역별 세 개를 몇 군데 지역으로 나온 중부군이 소위 말하는 중동 담당 그 군부 중부군 사령관이 그래서 우리는 빈라덴 잡는데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이 사이비 언론들은 빈라덴이 어디 숨었다는 등 뭐에도 흥미있으죠. 좀 웃기는 얘기죠. 저는 사실 빈라덴을 갖다가 어느 날 파키스탄에 있는데 네이비시 들어가서 잡아서 사살을 했다는 현장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뉴스만 봐가지고. 네. 네. 그리고 그 사람 있는 걸 포착을 하고 네이비시 그 특공대 아닙니까? 해군 특공대인데 들어가서 잡아서 사살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붙잡아 왔으면 법정에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바로 죽였죠. 옛날에 체 게바라 볼리비아에서 바로 죽이듯이 그 자리에서. 왜? 그 입 막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빈라덴이 이제 주범이다 이래가지고 9.11의 주범이다. 근데 그 이후에도 거기에 비행기 폭파했다고 하는 그 중동계에 있는 그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 살아있다고 하는 게 여러 뉴스에 나왔어요. 알자지라니 뭐 이런 뉴스에서 누구는 뭐 살아있고 뭐 어디 그 아버지가 또 인터뷰가 됐어요. 알자지라에 우리 아들 지금 어디 있는데 아침 출퇴근하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 언론에서는 저는 그날 비행기에서 같이 폭파 착복했다고 하는데 뭐 살아있고 참 요지경이죠. 예. 그래서 이놈들을 갖다가 이제 깊이 봐보면 금방 알아요. 수법을. 그냥 일반 백성들과 언론 주류 미디어들은 다 짜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전문가를 앉아가서 눈 다 빠져가면서 뒤질린 거 없잖아요. 그냥 뉴욕타임스에 나왔어. 그거 보는 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와서 이제 아프간 다 끝나고 나서 이라크 침공할 때 여러분 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끔둥이 국무장관이 누구죠? 존 파웰. 예, 파월. 그놈도 얘기했잖아요. 부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놈도 그 다음에 부시도 고백하고 그놈도 고백했어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다. 예, 그럼 시인해낸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어차피 뭐 시인해야죠. 없는 거 알죠? 왜? 그 전에 이미 국제 원자력 기구나 이런 데서 가서 다 뒤졌잖아요. 그때 이제 침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 사담이 미국이 설마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죽이겠나? 난 제일 멍청한 게 이 리비아 가다피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한테 좀 내 책이나 봤으면 바보 같은 놈 말이야. 바보 같은 놈 말이야. 그걸 벌거벗고 다 맨손 다 내주고 말이지. 나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존 볼턴이라는 놈이 조선을 상대로 해서 리비아식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예통에서도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그저께 며칠 전부터는 또 예나 연방제가 정말로 입에서 쌍욕 나오지만 언어가 또 인격이라고 하니까 제가 참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화공주는 흡수통일 아니면 평화공주 아닙니까? 평화공주는 뭡니까? 분단 영속합니다. 예. 그럼 흡수통일 거기에다 독일통일 누구 마음대로. 예. 그래서 이 나왔던 얘기가 이 리비아식 그 볼턴이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조선이 바보입니까? 난 그래서 저런 얘기를 갖다가 뻔뻔스럽기도 하다. 조선이 바보라면 몰라요. 가다피가 당한 거 보면서도 예 여기 있습니다. 예 항복 그동안에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떤 걸 역경을 거쳐왔는데 그걸 말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런 것을 비핵화를 하려면 근데 여러분 조선의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사실은 지난해 연초에 18년도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두 회견에서 나온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2006년도 이미 육자야마한테 나왔던 얘기예요. 그 리바이벌입니다. 예? 9.19 섬에 리바이벌. 예. 그러니까 이미 2006년도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걸 새삼스럽게 이제 반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의 출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회복을 하시는 분은 그건 예전에 백지시켜버렸더라고요. 제가 회복에 들어간 게 19년, 18년, 17년, 16년도인가 가을에 들어갔는데 그거 좀 썼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포 무슨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하겠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길래 미국은 지금
끝났다. 확실하게 끝났다. 그건 내가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봐라, 내 10년 전에 내 책에 그걸 쓰지 않았냐? 근데 그때 이제 공개방송 할 때 제가 한 10년 정도 내다본다. 앞으로 1, 2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끝났다. 그런데 그걸 증거를 이제 제가 트럼프의 그 정책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믿겠다. 그래서 그 이런 말을 했죠. 아니 얘를 물론 대봐야 알죠. 사실 제가 큰 소리 치는 것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러긴 한데 나로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목도 이렇게 책 제목도 이렇게 썼는 건데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군사력하고 달러입니다. 예, 분명하죠. 근데 제가 아까 그 미국은 큰 전쟁,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금태환을 포기를 했고 아프간 이라크를 침공하고 나서 석유를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의치가 않아요. 차라리 전비가 더 많이 들어가. 결국은 그러고 나서 터진 게 뭡니까? 2008년도에 경제공황, 리먼 사태라고 말하는 돈 막 찍어내는 벤 버냉키가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 이름이 뭐였었습니까? 변명이 헬리콥터 벤. 그렇죠. 헬리콥터 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변명을. 헬리콥터 돈 뿌리겠다. 예.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해나갔는데, 그러면 이미 베트남전에서는 금태환 부도로서 국제사회에서 이미 신뢰를 멈췄고, 그 다음에 돈 막 찍어내고, 이제는 미국은 트럼프의 말대로 살 길 찾아야 됩니다.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국제경찰 포기하겠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회복 보시는 분은 뭐, 제가 이란하고 절대 전면전 못한다. 전 지금 자신이 얘기합니다. 나 사실 바래요. 왜? 이란하고 전쟁 걸리면 조선, 우리 바로 통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은 이란도 버거운데 조선하고 적대행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선도 한번 해봐라. 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이게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미국이 멕시코 장벽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 받아들이겠다. 아주 선별해가지고 자기네는 꼭 필요한 핵심 아니면 안 받아들이겠다. 이민정책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랬느냐? 사실 국경을 폐쇄하고 그 말년 그러더라고. 멕시코에서 그 노동자들이 넘어오고 막 이래저래 그것도 일리가 있긴 한데 중요합니다. 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미국의 중선입니다. 트럼프는 말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의 밥그릇을 뺏고 있는 것은 바로 마구제비 개방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돌아가지고 저 멕시코 놈들, 뭐한 놈들, 저 아시아 놈들, 저 놈들이 돌아가지고 여러분 일자리를 뺏어가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겠다. 사실 지금 뭐 무역전쟁하고 있는 건 그거 아닙니까? 자국산업부.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죠. 예, 제가 주제넘게 제가 경제 문제를 뭐 잘 아는 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일천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국이 망할 때 되면 쭉 저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로마가 이제 사실 동로마 제국은 뭐 1400년대 그 비잔틴으로 해서 망했지만 진짜 로마 아닙니까? 서로마가 400 몇십 년 AD 400 한 7, 80년에 망했는데 그 망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자국 군대가 아니고 뭐 외국 군대에게 용병 그 걔들에게 주로 뭐 안보를 어쩌고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엄청 닦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엔 전차가 마차 이런 거 아닙니까? 뭐 탱크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닐 수 있는 광속으로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걔들은 그 길 닦아가지고요 큰 도로들은 돌멩이도 깔았어요. 아직 돌도 반듯반듯 해가지고. 예. 지금 여러분 뭐 그쪽에 가보시면 그 뭐 이태리나 뭐 그 당시에 이 관련된 나라라고 보시면 이 돌을 요만큼 딱 타일 모양으로 이게 언제 그냐니까 2000 몇백 년 전이니까 조금 돌 박았으니까 그게 뭐 완호가 잘 안 되잖아. 얼마 전에 보니까 아피안 도로 예. 유명한 예. 그래서 그 도로가 몇 킬로냐? 장장 8만 킬로가 넘는답니다. 예. 그 자료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지구도래가 4만 킬로 플러스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구 2바퀴 도는 그 길을 닦았어요. 결국은 그게 외국군 내침공의 루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만약 첩첩산중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굉장히 힘이 약해지면서 아마 그놈들이 말하는 야만족이라고 그러죠. 뭐 고트족, 훈족, 무슨 뭐 바이킹족, 하여간 뭐 섹슨족, 막 별의별 처음 와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서로만 망하게 되는데 바로 미국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공중, 해상, 이제는 그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움츠려야죠. 바로 자국 산업을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자유무역 WTO를 누가 미국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지들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들 해야 되는 이유가 종이짝으로 달러 찍어가지고 그냥 종이, 잉크, 윤전기만 있으면 찍어가지고 그냥 그거 갖다가 주면 물건 가져와, 금 가져와, 은 가져와. 이거 완전히 요술방맹이 아닙니까? 달러가 뚝딱뚝딱 하면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잘 안 통해요. 예. 이미 뭐 중국, 러시아는 서로 뭐 안 좋은 사이긴 하지만 서로 합쳐가지고 경제 문제 뭐 이제는 달러 안 받겠다 뭐 별의별 얘기 지금 다 나옵니다. 이제는 방어해야 됩니다. 그나마 방어를 해야만이 미국의 준서민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국주의자들은 그거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데가 뭐 이제 뭐 구신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기억나십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독립하자고 그랬잖아요.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뭐 우리처럼 무슨 뭐 IMF 그런 체제가 돼버리면 미국은 우리처럼 건목이 안 됩니다. 네, 그냥 다 잘라집니다. 그러고요. 우리는 그래도 뭐 이 민족이라고 하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그 끈끈한 이런 게 있는데 걔들이 뭐 있습니까? 한마디로 분화방처럼 돈 찾아가지고 온 사람들의 그 뿌리가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만들어집니다. 미국이라는 데는 여기서 캘리포니아에 부자들이 산다. 그러면 저기 뭐 멕시코나 뉴올리언스 같은 거 뭐 가난한 사람들 지금 그 지역 GDP가 뭐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데 그러면 내가 내 세금 가지고 거기 도와준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보고 뭐 갈라서자. 왜 트럼프는 중서민들 보호하겠다는 거고 이제 부자층에서는 그거 안 하겠다. 근데 미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부자들한테 80% 세금 걷어가지고 하면 지금 미국의 GDP가 지난해에 IMF에서 발표한 GDP는 20조 달러 플러스고 중국이 16조인가? 하여간 그 14조인가? 12조. 아니요. 다시 보세요. 2018년도에 IMF 통계가 12조는 아닙니다. 14 아니면 15입니다. 예, 그래 한 5조, 6조 차이가 나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나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GDP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맞먹습니다. 뭐 인구로 봐서는 인구가 뭐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중국 3억 몇천에 미국에 비해서 14억 몇천. 그러나 왜냐?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잖아요.
중국의 실제 위안화 환율의 가치는 지금 못하는 훨씬 높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달러 환율 조작국이라고 있잖아요. 만약 그걸 갖다 풀어놔버리면 환율 제대로 해버리면 아마 지금 같을 겁니다. 같거나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저 경제 자료를 그 외국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주장 그래 떠나서 미국이라는 걸 이제 포커스를 맞췄을 때 보면 미국은 지금 중서민층을 보호하는 트럼프 정책과 한마디로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는 네오콘의 정책은 지금 충돌, 사실은 총선으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같지도 않은 그 여러분 보셨잖아요. 같지도 않은 그 탄핵 사유. 예. 트럼프가 큰 힘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탄핵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또 집요하게도 다른 가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총선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는 뭐 그러니까 존 볼턴하고 생각했어요. 안보 보좌관 자꾸 딴소리 하는데 대통령이 그 못 잘라요. 제가 알기로는 안보 보좌관은 미국의 반대파에 의해서 강제 추천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이 미국을 마음대로 못하는 이미 미국은 내분이 극단적인 상황이 다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미국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몰락할 수 없는 게 바로 달러 체제가, 달러가 지금 뭐 여러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국제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조금 넘는 걸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교과서에 딱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 그걸 정확하게 발표할 나라도 없어요. 다 자기네 입장에서 잣대, 예를 들어 러시아, 중국 같은 데서는 미국은 지금 50%는 안 돼 하는 식이고, 미국 측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봐서 훨씬 넘는 아직까지는 기축통화에 대해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에 바탕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금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뢰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 그 달러 아무도 안 받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한미군이 그 달러를 공급받아가지고 원화로 바꿔가지고 우리 물건을 사는데 여기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안 받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놈들이 이제 이 옛날에 소련이 무너질 때 무기 팔아먹듯이 그거 가져와서 고철상에 가지고 기관총 이거 복기로타기 얼마 줄래? 그러면 뭐 고물상 주인이 우스갯소리로 그거 다뤄가. 무기가 얼마 나갔지?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상황.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미국은 지금 마지막 숨을 갖고 계시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걸 결정적으로 해줄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의 자랑 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범입니다. 예, 공범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의 굴뚝을 자처하고 그 총짝 같은 달러를 받아가면서 사실 그러면서 중국의 이 경제를 부흥시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지금 1대1가 뭡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저쪽을 다니면서 그쪽을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망하는 거 계산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 팔아야죠. 팔아가지고 하여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인도도 말이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 산업이 아마 중국보다 조금 뒤처진 것 같은데 또 걔들이 또 세계 굴뚝 역할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중국 임금이 인도보다 지금 비쌉니다. 훨씬. 그러니까 중국의 그 경제,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미국과 중국은 공범인데 공범에서 그냥 이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단 경제적인 문제. 그 중국이 과연 나는 미국이 이 셧다운 되면 중국 이건 그냥 내 사견입니다. 중국도 내분이 일어난다. 중국의 지금 빈부의 격차가 심한데 만약에 그나마 중국 인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고 지금 솔직히 중국이라는 데가 뭡니까?
따져보면 자본주의입니다. 형식만 그 커맨딩 하이츠, 즉 상부, 중국 공산당에서 통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유선이 뭐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미 돈맛을 봤는데, 이미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내놓을까요? 안 내놓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중국이 제일 겁나는 것은, 그러니까 한동안 조선을 갖다가 얼마나 홀대하고 얼마나 먹을 줄 알았습니까? 왜 그렇게 조그만 나라 조선을 그렇게 직사대 왕대접을 했을까요? 나는 그게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게 잘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부터 잘하겠다. 왜? 겁나지요. 그러다가 박근혜 이런 거, 이명박 이런 것도 다 그냥 적당한 중국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돈은 중국에서 벌고, 노예짓은 미국에 노예짓 하고 했는데, 이제 조선이 압도적으로 딱 높은 위상이 딱 생겼으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우리가 뭐 남한이 뭐 세계 GDP 뭐 12이다, 11이다, 13이다 해도 이거 한마디로 사상 누각이다. 그랬을 때 과연 뿌리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각자 생각 나누는데, 미국이 어느 날 탁 하고 탁 문 닫고 나간다고 했을 때, 옛날에 베트남처럼 탁 그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 아마 자중지가 조선에서 손 안 대더라도 엄청나게 날 거예요. 경제? 난 사실 한국에 한국을 지탱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나한테는 아무 머리에서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결국은 분명히 기초가 탄탄한 정당성, 정통성이 있는 조선이 주도하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녹화 다 하셔서 이거 저기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공무처는 다 좋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 이제 끝맺음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저는 자주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끔씩 이제 여기 뭐 개통에 계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분, 공부하는 분이 찾아와서 얘기하면, 제가 나는 2022년도에 옛날과 같은 대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옛날처럼 뭐 홍준표하고 뭐 문재인하고 싸우는 이런 대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의 통일 정치하고 다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건 뭐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니까 이게 다 뭐 100% 맞다 안 맞다 그건 그때 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이 소수이긴 하지만 오늘 여기에 저하고 같이 오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 좋은 세상, 뭐 또 이게 북이 들어서 말이야 뭐 장성태처럼 뭐 초연해서 그거 참 진실을 좀 알자. 그게 이제 우리 진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은 진실을 알기를 해야 된다. 너무 여기에 철저하게 왜곡, 날조된 언론에서, 학교에서, 제도권에서 그 배우기 때문에 진보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참 화를 많이 내는 게 뭐 6.15 무슨 뭐 단체 뭐 해가지고 다 그 정부에 보조하는 단체 아닙니까? 프레스센터에 뭐 재정이 갔더니 저 몇 분 여기 진보계통 이런 번호 갔더니 미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이 뭐 우리가 뭘 해? 양키가 딱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 말장난이라고. 제가 그래서 그 같이 가는 분한테, 나 저런 자들 말장난하는 거 여기 앉아가지고 자리 채우고 싶지 않으니까 간다. 앞으로 절대 나쁘지 마라. 화를 팍 냈어.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나는 좀 그것은 두고 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당신들 말이 개주의자다. 왜? 당신의 진보는 맞다. 그냥 한국 사회 진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쪽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고 북쪽 입장은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이 절로 갔으면 이 사람 역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뭐냐?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 자리예요. 아마 조선이 좀 세지만 또 아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상황 논리는 똑같습니다. 언제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 주관을 분명해야 된다. 나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좀 중도를 지켜야만이 말이지 마치 뭐 지식인이고 말이야 체면에 서는 거 그게 바로 기회주의적이 아니야. 자기 주관이 있으면 분명해야 되고 자신이 없으면 이 땅으로 가. 항상 기회주의적으로. 저는 그래서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나는 한국의 이 진보계통 이런 사람들 학자 다 싫어합니다. 또 그 사람들도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하죠. 그래서 지난 7월 27일 날 정전협정 기념일 날 국회의원회 관해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규정이 있길래 안 가나? 이제 주제 강연을 해달라. 제시 잭슨 목사로. 그 제시 잭슨 그거 뭔데? 응? 아니라 그 유튜브 보시면 제가 그놈한테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거 니네들이 부르니까 바로 저런 놈들 갖다가 대단한 인권운동가니 대북 전문가니 미국의 대북 전문가니 그래서 내가 이거 안 간다고 했던 거다. 나 빼라. 딴 사람 이렇게 해라. 근데 미국에 관련되는 건 그건 아마 이게 제가 이게 그나마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제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와달라고 가서 했어요. 했는데 한국 사회 진보가 그렇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라도 이제는 자기 소신이 분명하면 분명히 그냥 나가시라. 그러면 언젠가 자랑스러운 이 땅에 이 깨어난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대접받는 날이 올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있으시면 기사님 말씀하시죠. 잠깐만 그 차를 괜찮습니다. 참 빼도 참 빼도 됩니다. 네. 열쇠를 제가 받아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까 강의 하실 때 미국의 몰락을 조선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미 간의 회담과 관련해서 미국의 몰락과 조선의 어떤 지금 협상과 근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예. 제가 미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군사력과 달라. 바로 군사력 면에서 미국은 이제 조선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조선을 갖다가 압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조미회담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설레하는데 난 그게 바로 미국 내부의 심각한 충돌, 내부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밀린다고 하는 것은 조선하고의 대결에서 군사적으로 밀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국의 몰락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명예롭게 퇴진하느냐. 바로 키신저가 했던 얘기입니다. 키신저가 했던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인가 기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지금 마지막 미국이 좀 그나마 체면 유지하고 이 미국의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전 그 키신저가 바보가 아니고 노망 들리지 않는데 저는 사실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강사 선생님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오늘 강의는 직접적 관계는 없어요. 평소에 내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지난 세기 50년대 초에 남북 전쟁, 남북 간의 전쟁 명칭을 두고 처음에는 6.25 동란, 6.25 하다가 또 그게 한국 전쟁 이렇게 자꾸자꾸 시기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데 예. 어째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시기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가? 그래서 얘가 다른 나라에도 경우가 있는가? 그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전쟁의 명칭을 전쟁이 발발하는 날짜를 붙여왔던 그런 경우도 있는가? 혹시 아시는가 싶어요. 그런 말을 예. 첫째 질문
그 한국 전쟁, 6.25 동란, 뭐 6.25 전쟁, 사실 사변. 네, 6.25 사변. 네. 그런데 나는 그냥 나는 6.25 전쟁이라고 나는 표현합니다. 왜?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또 약간 그 모순이 있는 게 일단 국제전 아닙니까? 일단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를 들어왔고 중국도 개입했고 그래서 이거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게 내전 같은 이게 내전 아니다. 국제전이라서 저는 그냥 6.25 전쟁 그러니까 표현이 저도 좀 그냥 그게 그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애매하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왜냐면 말하는 그 정책 그 정부나 그 당시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다르니까 저도 뭐 그 더 이상 그냥 저는 아까 6.25 전쟁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경우에도 예. 전쟁 발발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 전쟁인가 바로 지금도 그 전쟁의 발발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바로서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 나라의 그게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이는 6월 22일 날 쳐들어갔다. 23일이다. 김종필이 했던 얘기. 그다음에 뭐 6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확하지 여기 남쪽에서 말하는 게 명확하지가 않고 또 조선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때 뭐 여기 와가지고 3일간 머무르는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거 제가 공부한 바로서는 이게 날짜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라는 건 저도 좀 못 봤습니다. 이 질문하고 관련해서 황 선생님 답변에 대해서 일종의 반론인데 예. 2차 세계대전 그 발발 시점을 사실 중일전쟁으로 소급해서 보는 견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이제 황 선생님께서 김종필이가 말하자면 6월 22일 날 우리가 만약 북침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어떤 측면에서 적어도 이제 남한에 있어서 그 파쇼적이고 친미적인 또 친일적인 세력들이 얘기하는 북한의 남침설을 그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냐 이런 면이 있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그 37년도 중일전쟁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한국전쟁 또는 6.25 전쟁의 성격이 뭐냐, 그러니까 왜 일어났느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뭐 내 생각이기도 하고 뭐 선행 연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무엇보다도 브루스 커뮤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말한 핵심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국제전쟁의 성격도 가졌지만은 국제전으로까지 비화하게 된 원인을 만약 한반도에 있어서의 계급 문제로 보는 거잖아요. 보고 있고 이 기원이 사실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견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한국 전쟁의 그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형성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오늘날 문제를 어떤 전략에서 또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풀어나갈까 하는 문제가 직결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 한국 사회의 그 이른바 사회 구성체를 본다면은 신식 국독자로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럼 이 신식 국독자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 기원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북한에서 북한 정부에 적어도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있어서 토지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그 토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죄송합니다만 질문인지 뭐 그냥 개인 생각을 말씀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국 전쟁을 아까 김종필이가 6월 20일 북침했다고 하는 것이 좁게 보면은 말하자면 그 남침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각도에서
한국 전쟁과 오늘날에 있어서 미제와의 관계를 보는 것은 핵심이 아니고 예. 핵심하고 그 사회의 제가 기본적인 모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요. 그 계급 모순이라고 하는 건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배경을 갖다가 여기서 전쟁의 얘기를 하자고 치면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은 왜 일어났느냐? 1차 대전 때 벨사유의 이 불평등 조약에서부터 발전을 했어요. 그럼 1차 대전은 또 왜 일어났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전쟁이라는 건 아무 불씨가 없는데 갑자기 조용한 데다가 휘발유 탁 던지고 불 피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제일 핵심적인 그 전쟁의 동인을 갖다가 딱 찍어서 얘기를 해야죠. 그게 역사적이고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을 따지다 보면 사실 저를 보고 어떻게 저도 그 브루스 커밍스의 그 한국 전쟁의 기원이나 책도 보고 뭐 제 나름대로는 다 보고 나서 지금 선생님이 지적하신 거 압니다. 아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딱 단답형으로 딱딱딱 답을 하는 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제 답입니다. 예. 시간이 엄청 예, 그 이제 너무 너무 오래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피곤합니다. 예예예 그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남자님 그 중단하시죠. 지금 시계가 좀 몇 시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또 선생님도 시시하려는데요. 9시 반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오늘 9시 반에 9시 40분. 원래 강의 중심으로 하기로 했고 내일 에브리온 협동조합 2층에서 또 토론 중심으로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3시에 네, 3시. 에브리온 협동조합 하는데 잠깐 그러면 소개 잠깐만 안 해주시죠. 저기